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그동안 시장이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안 가는 상황을 만들었었던 것이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 즉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이라는 거 주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양대시장 상승 마감합니다. 이것 역시 쿼드러플 위칭데이 영향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목별로 차별화가 오늘 또다시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특징주 한 종목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오늘 다시 하락 10% 세게 나왔습니다. 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일정 부분 자리를 잡는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했었는데요. 10% 넘는 하락을 보였네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수급 부분에서인데 뉴스도 정확하게 그것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두산중공업 한미 정상회담발 단기 과열에 10% 급락, 이런 뉴스 형식인데요. 결국에는요 이렇습니다. 초급등을 했습니다. 12,000원에서 32,000원까지. 그러면은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했죠. 그에 따라서 하락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어제 반등이 들어오면서 여기 자리 잡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한번 더 내려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은요, 저는 길게 볼 때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이 두 사람이 원전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 그러면은 세계적인 사람들, 두뇌들이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이죠. 그 관련주에서 두산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좀 더 보자라는 쪽 관점, 저는 유지를 하고 싶네요. 여기에서 글쎄요,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12,000원 중반부터, 그 다음에 또 여기 14,5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중반, 그 다음에 2만원 아래 19,000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중기적으로는 일단은 이 고점 저는 베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종목 같은 경우 한전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 상승폭이 작았죠. 그러니까 하락폭도 생각보다는 작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한전기술도 21선 근처까지 내려왔네요. 긍정적인 접근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밈 주식이라고 해서 대한전선과 두산중공업, 이 두 종목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요. 삼슬라라고 하죠. 삼슬라, 테슬라를 붙여서 HMM,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이것이 올 들어서 최고의 수익률을 낸 주도주,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여기 있네요. 너무 올랐나? 두산중공업, 대한전선. 오늘 대한전선도 역시 같은 맥락의 하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대한전선은 또 어떤 흐름이 나왔는가 잠깐 보시면은요, 대한전선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만 전 고점대에서 밀린 폭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덜 떨어졌지만 이날 변동성이 너무 컸죠. 같은 맥락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대한전선은 약간은 다른 맥락이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이 새로운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된다라는 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대한전선은 약간 수급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차별화가 되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오히려 이 두 종목을 비교한다면 두산중공업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HMM도 한번 보죠. 삼슬라, 한국판 밈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 밈주, MEME, 미국에서 온라인 상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카페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이런
SNS에서 떠드는 종목들,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쪽입니다. 공매도가 계속 나오지만은요, 공매도 역시 올라가면 오히려 상승에 힘을 보태서 환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습니다. 어저께까지의 이 증편 요 부분인데 HMM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여전히 4만원과 5만원의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선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이 펜오션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펜오션 같은 경우 HMM은 컨테이너 박스를 주로 옮겨나는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요. 펜오션은 곡물이라든가 석탄, 철광석 이런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를 말하거든요. 소위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벌크선 운임지수가 5월 통계적으로 보면 고점을 쳤네요. 즉 고점을 쳤다는 게 전 고점을 뚫었다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오늘의 탄력적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되지 않은가, 긍정적인 부분으로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징주 신풍제약 많이들 또 검색을 하시네요. 신풍제약 오늘 23%나 급등합니다. 왜 그랬느냐? 이것도 우리나라 내부적인 부분보다는요, 미국 쪽에서 나타난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풍제약 뉴스를 잠깐 보면은요, 간밤에 미국 코로나 경구 치료제 계약에 신풍제약 급등. 신풍제약이 계약한 게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미국 회사, 그 회사가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치료제, 주사가 아니라 먹는 치료제 계약을 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 회사 보면 MSD라는 미국 제약업체인데요. 경구용, 즉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미국에, 우리나라가 또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구용 치료제 개발 중인 신풍제약이 있다라는 점, 이런 점에서 주가가 소위 테마라 그래야 되나요? 영향을 받았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상승 마감합니다. 오늘 급등했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이거 과거 제가 9월달에도 여기선 매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12월달에 여기서 매도입니다. 이거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기 저점 반등 박스권으로 보십시오 라고 보시면서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뚝 떨어집니다. 이거 다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글쎄요,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10만원 권역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길게 본다면은요, 다만 그 전에 85,000원 선에도 한번 걸리거든요. 즉 여기서 추가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 네이버 이 두 종목이 상당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저는 성장성의 점수를 더 주면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여러가지 얘기 그리고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시가총액 L저항 누르고 시가총액 4위로 올라섰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죠. 핵심 자회사 상장 임박.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자회사가 꽤 많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것 때문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이외에 또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상승 전환하면서 고점을 뚫고 갑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성장성 그러한 부분 분명히 유효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이 고점 박스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뚫은 거 보면은요, 좀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소식 중에 만도라는 기업이 오늘 11% 급락합니다.
왜 그랬을까? 물적 분할, 바로 이것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내보냈는데요. 물적 분할, 과거에 보면은요, LG화학이 물적 분할한다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즉 2차 전지 자회사죠. 이거 분할한다고 하니까 급락을 했었죠. 그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만도 같은 경우. 그래서 자율주행 부분 물적 분할, 바로 이것이 이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도 실질적으로 이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두 가지인데요. 물적 분할은 요새 안 좋은 이슈로 계속 나오니까 향후 내가 가진 종목이 물적 분할 발표가 나거나 이러면은 꼭 기억하시고, 아, 이거는 악재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도, 이것도 그동안 살펴봤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나온 그러한 이슈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다만 6만원 선, 여기 이하로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물적 분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점. 하지만 향후 7만원에 상당히 고점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저항선으로 작용할.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쿼더러플 위칭데이라서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 동향을 잠깐 보면은요, 외국인이 7천억 매수를 하고 선물도 7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이 1조 넘는 매도, 특히 금융, 투자, 연기금 중심의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아줬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렇게 나쁠 것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여기에 약간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고품격 주식 수다에서 한번 수다를 떨어보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